베트남의 체제 전쟁 자체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멸공을 외치고 계세요. 이미 구세대적인 시대적인 착오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멸공이라는 말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는데 왜 또 공산주의를 뭐 부관 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덤 속에 들어간 공산주의를 왜 또 파내갖고 또 참시를 하려고 하고 계시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흔히 말해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공산주의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독재지 않습니까? 그죠? 아, 공산주의는 독재의 반대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독재의 반대말이라고요? 저 어떤 공산주의가 독재를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이로운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예요. 그런데 독재가 불가능하죠. 어떤 엘리트 집단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회, 이게 독재 사회잖아요. 공산주의는 그걸 지향하지 않아요. 많은 독재자들이 공산주의를 이용했을 뿐이었지, 공산주의 사회가 독재주의로 이어진다. 요거는 모순입니다. 아니요, 선생님. 공산주의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배, 그죠? 분배라는 거는 결국적으로 사유재산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독재가 아닙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건데, 심지어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무정부라고. 정부가 없는데 국가는 있고, 근데 국가 취급은 받지 못하고, 지도자는 있고, 그게 독재 아니면 뭐예요? 이미 대한민국의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정부 자체를 우리의 뜻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네가 좀 대변 좀 해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하면서 바쁜 생활을 나름대로 그냥 나는 그 요것만 할게. 대신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념이나 나의 세상은 너희가 좀 대신해줘.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산주의는 정부를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각이 모여져서 협의체를 만드는 게 공산주의의 가장 큰 이론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혁명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득권들이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건 뭐 절대 안 내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든 그들을 끌어내리고 똑같은 평등한 사회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 이게 공산주의의 가장 큰 이론입니다. 이거 잘못됐나요? 말만 그런 거잖아요, 말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해보지 않고 이미 아니, 우진들은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졌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스탈린, 독재인 레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독재자들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나는 사회주의자야라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한 정치예요. 그 박정희의 정치가. 그런데 그가 만약에 독재로 나는 나만이 옳음이야라고 올바름이야라고 생각하면 남들이 그러니까 그 박정희의 생각을 그릇됨을 비판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재예요. 그게 전체주의고. 그래서 우리가 음. 비판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난 이게 진짜 공산주의는 이 좌파의 성향 가지신 분들의 어른분들이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이렇게 막 욕하실 때 좀 부러운 게 내가 뭔가 잘못 얘기하거나 뭐 전두환 때 이야기 나오면 특별법에 걸리는데 나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 신분을 까고 얘기하는 거라서.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내 개인적으로 내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고 한다면 나도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특별법에 걸려버려가지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이거는.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부터 얘기해서 이승만 박정희 다 나오게 되면은 전두환까지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5.18까지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독재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유가 뭐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이잖아요. 아니에요? 좌파분들 생각하시는 게? 따님도 주장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미 독재예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독재, 박정희도 독재, 이승만도 독재. 이걸 인정함에 있어 우리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독재예요. 네이버에 그냥 잠깐 쳐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제라는 말이 외국에 들어왔듯이
그러니까 권력의 주체를 갖다 뜻하는 게 민주제입니다. 데모크라시라고 그래갖고 데모는 민중을 뜻하고 크라시는 권력을 뜻해요. 네. 그러면 권력의 주체가 민중임을 얘기하는 게 민주제예요. 그럼 독재는 뭔가요? 그러니까 권력의 주체가 누구예요?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냥. 옛날로 따지면 귀족 집단이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대부였고. 음, 그러면 권력의 주체를 민중으로 옮기는 게 민주제거든요. 우리가 네. 민주제에 살고 있으면서 독재를 꿈꾸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좋았어라고 하는 게 현실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아니, 지금 현실을 부정하니까 지금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박정희 시대의 독재 사회가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 아니죠.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거를 회상하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미래를 꿈꿀 수도 없어요. 일단 현실 부정이 일어나야 옛날의 과거,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의 우파들이 외치고 있는 윤 어게인, 어게인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로의 회귀. 왜 과거로 그래서 갑니까? 어게인이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는 지금 겁니까? 그 윤 어게인 그거 어게인을 그 뜻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뜻 자체는 그냥 자유 그러니까 우리 보수의 가치성을 뭐 지키자 이런 분들의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 이미 그러니까 진보는 현실 부정을 하고 미래는 나아가자고 하고 있는데 보수들은 어게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현실 부정을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런 게 있는 거 억측이라니까요. 아닌가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게인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미래로 그 나가기 위해서. 어게인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그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마가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 마가가 뭐 저는 잘 영어는 잘 그래요. 마가 못해요. 마스가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마가의 맨 마지막에 단어인 A가 어게인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위대했던 미국으로 돌아가자. 맞아요. 라는 위대한 미국. 말로, 예. 예, 그쵸. 근데 지금 윤어게인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던 어떤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게 윤어게인 사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어게인이라는 걸 혹시 그 정의를 알고 계시냐? 근데 뭐 알지는 못하지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모르신다고 했으면 제가 알려드렸을 건데, 그러니까 저의 주장을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예. 대한 반론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게 우전님이 뭐 어떻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그러면 윤어게인이라는 말은 김용현 왜 전 쓰고 계신 장관이 거예요? 옥중에서 그 윤어게인 리셋 코리아 그거 쓰면서 예, 이렇게 구호가 된 거지. 국민들이 만들어낸 구호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국민들이 처음에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기 탄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뭔가 잘못된 수사의 절차부터 해서 뭐 딱풀 영장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본인들이 부정을 하는 듯한 이야기의 뉘앙스로 윤어게인을 사용을 했다가 결국 윤 대통령님이 파면을 당하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 자유를 지키자 이 이야기로 윤어게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라는 말은 1990년대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그러니까 1980년도에 일어났던 그 많은 민중 항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찾았잖아요. 나름대로 독재 사회에서 벗어난 사회. 그걸 갖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이게 참 일어나고. 그 불공평하다니까요.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하면은 특별법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게 생각 왜 안 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그러면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전님이 생각하기엔 독재 사회에서 자유가 가능한가요? 완벽한 자유는 힘들겠죠. 근데 어느 정도 보존은 되죠. 억압도 있겠지만 보존도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규정해놓은 자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과연 자유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면은 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독재라고 한다면은 독재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독재와 지금 현실의 독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고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생각을 하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본인들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크지가 않았었어요. 과거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교육에 집중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모든 전 국민들이 무상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든가 교육에 있어서는 기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한 체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대화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독재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엘리트주의, 본인들만 뛰어나고 국민들은 바보, 멍청이, 개, 돼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해먹어야 되는데 어느 독재하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근데 아까 뭐, 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독재 이야기 하셨는데 글쎄요. 간선제에서 직선제 이거만 봐도 독재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교육에 있어서도 선거에 대해서 변화를 시킨 것도 국민의 선택을 그죠? 국민이 지식을 기르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만들어준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게 그러면 독재가 됩니까? 그 독재라는 말을 아까 제가 규정 지은 걸 말씀대로 그냥 부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독재라는 말은 어떤 집단의 이기적인 생각을 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승만이 했던 독재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승만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사회 체제 자체를 갖다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자기는 맞고 남은 틀리다. 네. 독재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부정하신다면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독선적이므로 독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 이게 아니라 나는 좀 틀릴 수도 있어. 남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게 나름대로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인 사회, 민주사회죠. 그렇다 그러면 주인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너도 맞을 수 있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서로 인정하면서 사회 발전을 꾀하는 게 민주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동의하시나요? 저는 민주사회라는 말을 좀 많이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 거기 앞에 자유를 붙이는 게 참 좋아합니다. 예. 그 자유가 붙는 게 민주, 좋더라고요. 민주를 부정하시면서 민주사회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 꼭 무슨 의미? 민주라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유민주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 그죠? 모두의 기본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가 돼가지고 모두가 기본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보장받으면서 개인들의 자유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행동도 할 수 있는 건데 자유가 없고 일반 민주주의면은 그게 어떻게 본인 말씀하신 대로 됩니까? 자유는 다양성을 인정해 줬을 때 자유라는 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자유만이 자유라. 그럼 남이 느끼는 자유는 자유로 인정을 안 할 때 어떻게 그게 자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다양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런 자유에 대한 많은 다양성을 인정해 줬을 때 나의 자유도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 남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독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보통 공산주의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북함을 가지게 되고 야,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말을 막게 되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 6.25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종전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이랑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도발도 계속 있고요.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국보법 폐지 이야기까지 나와가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이 방금 말씀하신 남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입막음하지 않고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이해해가는 게 자유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흔히 말하는 북한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북한은 국민의 인권이 없어요. 기본권 자체가 없어요. 침해를 항상 받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침략했던 국가입니다. 남침했던 국가인데 그 국가에 대한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이 아직 국보법이라는 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혹여나 이제 쉽게 말하면 선전, 선동, 찬양을 한다. 고무 찬양을 한다.
그러면 국보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왜 이 국보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왜 못하게끔 만들었느냐? 선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선전, 선동, 고무, 찬양이잖아요. 선전한다. 잘 알려준다. 선동한다. 사람들을 나한테 끌어온다. 그죠? 결국 찬양하게 만든다. 이 자체의 위험한 이 생각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되니까 애시당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뭐랄까 본인들에 대해서 간첩행위라든가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체제전쟁에 대해서 뭐 붕괴를 시킨다든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사전적인 의미로 국가보안법이 있던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간첩법이라는 거는 없지만 형법에도 간첩법이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싸이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었는데 뭐 간첩법이 있으니까 뭐 국보법 폐지된다. 그 형법이라는 거는 후속 조치인 거고 국보법은 사전 조치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법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딱 정리해 드리면은 다양성, 생각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해성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흘러보게 되면은 공산주의 같은 거에 대한 이 자유 발언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 존중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도 무조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뭘 얘기한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욕죄도 있고 명예훼손도 있고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돼버리고 가짜를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돼버리고 그죠? 결국적으로는 책임이라는 걸 지게 되고 벌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는 제가 좀 거는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우조님을 내가 때리고 싶어.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내 생각의 자유를, 예.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못 하나요? 나는 우조님을 때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나요? 아니죠. 다양성을 심리적으로 존중해달라고 가지고 얘기하는 있는 거예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조님이 생각하는 나는 우조님을 때리고 싶어 라는 생각마저도, 그러니까 우조님이 강요를 하고 있는 거,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국보법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뭐, 그러니까 표현을 했을 때 표현의 자유죠. 그렇지만 사상의 자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함에 있어 자유롭게 생각 못 하나요? 나 우전님을 때리고 싶어. 이 생각마저도 억압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싶으세요? 질문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리적으로 만약에 우저님을 패고 싶다. 그거는 속으로만 생각을 한 거지 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실제로 법리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국보법은 그 생각마저도 자유롭게 하지 아니요. 제가 못하게끔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하게 되면은 행동 언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다. 내 개인만이 알고 있는다잖아요. 근데 나에 대한 생각의 존중, 나 혼자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선전, 누군가한테 잘 설명하는 거, 선동, 내 의견에 끌어오는 거, 그죠? 결국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언행이 그러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뭐랄까, 처벌을 받거나 혹은 억압을 받거나 욕을 먹는 거지. 아까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나가다가 어느 사람 패고 싶어요. 쟤 패고 싶다. 안 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행을 안 했으므로 범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국보법 자체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막고 있어요. 우리가 모의죄가 그 국보법에 있거든요. 내가 그 우전님을 때리기 위해서 진이 005라는 사람하고 네. 같이 모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야 우리 그 우전 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전 한번 써볼까? 이게 죄입니까? 실행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죠. 말씀드렸죠. 선생님 뭐라 했어요, 방금 전에. 둘이 몰래 모여가지고, 야, 우전이 한번 패볼래?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개인이 알고 있는 생각. 그거는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절대 죄가 되지 않아요. 어떠한 근데 그걸 생각을 왜 해도. 죄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생각의 문제가 되지 자유를 막고, 않는다니까요. 애초에. 생각의 자유를 막고 계시다고요. 내가 공산주의를 꿈꾸던, 사회주의를 꿈꾸던, 아니면 아니, 왜 안archism을 이렇게 이 꿈꾸던. 말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꿈꾸는 거에 대해서 막는 게 아니라, 어느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혼자서 하는 상상과 생각에 대해서는 억압을 받지 않는다고요. 누군가한테 하게 되면 내가 입 밖으로 꺼내게 되거나 그죠? 행동과 언이 있으면 당연하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 그걸 말씀하신 아까 전에 뭐 뒤에 가가지고 우전이 패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같이 한번 해볼래? 근데 패진 않았어. 이게 국보법에 들어있다.
사전적 내가 방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국보법의 요지예요. 국보법은 애초에 예. 그 찬양을 존경, 존중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고문은 응원, 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격려의 뜻이기도 하고, 고무라는 말이 너무 그런 좋게 말이거든요. 말씀하시네요. 예.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 이게 사전적 의미만으로 들여다볼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특정상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뭐랄까 뭐 사회주의에 대해서 뭐 좀 의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복지를 좀 보태보면 어떨까? 요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전쟁을 했던 나라의 체제를 가져와가지고 공산주의가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다르다니까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그 유저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 체제를 따랐던 북한을,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남한을 침략했던 그 김일성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러면 제가 한번 공산주의가 여쭤봐도 될까요? 잘못입니까? 김일성이 멸공이라는 잘못인 거고, 단어가 공산주의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요? 걔네가 멸공이라는 단어가 공산주의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멸하자라고 하는 예. 멸공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나의 생각을 왜 탄압하고 그걸 억제하려고 규제하려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생각을 했어요. 난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멸공이라는 말로 공산주의 갖고 있는 사람 자체를 멸하자. 이 자체가 폭력적이에요. 이미.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폭력적인 남의 생각을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맞나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고 그 자유에 있어서는 범위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왜 자유는 광대하다, 자유니까 진짜 프리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범위를 왜 그 우정님이 정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국가에 대해서 그 체제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거예요? 그 우정님도 적국인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 저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우정님이 저의 생각을 방해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게 그 우정님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선생님 보고 우정님은 공산주의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공산주의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 혼자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있어요. 했잖아요. 그리고 그 멸공이라는 말이 규제 통제의 의미 아닌가요? 공산주의 그 하지 마. 공산주의에 대해서 멸하자라는 게 본인이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소- 그 공산주의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 공산주의 체제를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두 또 번째잖아요. 없애자는 게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멸하자는 아니에요? 아니, 말은 공산주의가 애초에 사라져버리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아, 과거에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있었구나. 아, 그때의 공산주의는 어땠나. 지금의 우리의 한번 체제랑 한번 비교해볼까. 나중 가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본인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이미 규정을 짓고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나쁜 사상이므로 멸하자.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멸공 아닌가요? 그럼 공산주의가 도대체 뭐가 좋은데요? 왜 자꾸 생각하시는 건데요? 궁금해서 좋은 그래요. 걸 이미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 공산주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회, 아, 공산주의예요. 그래요. 그럼 근데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평화와 변하게 되면 평등을 잘 살 수 얘기했는데, 있을까요? 아니, 잠깐만요. 평화와 평등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님은 평화, 평등, 그러니까 반대하시나요? 평화, 평등이요? 아니요. 평화는 좋은데요. 평등은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된 평등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무조건적인 평등은 없어요. 굉장히 그러면 낙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우선님하고 그러니까 뭐 저하고 평등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나 예시 들어볼게요. 선생님이랑 아니, 저랑 제가 초등학교로 돌아가가지고 급식을 먹어요. 급식을 급식 아줌마가 떠줘가지고 봤는데 선생님한테는 햄이 모르게 3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저한테는 2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모두가 아이 아줌마 얘는 왜 3개 주고 나는 왜 2개 줘요? 이걸 다 따지고 삽니까? 아니거든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요. 평등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평등. 아니 저 새끼는 월급이 왜 저래요? 나보다 능력이 좋고 그만큼의 효율이 좋으면 당연히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평등에 게 선생님들이 평등 주장하는 시작의 평등,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미 굉장히 좋아요. 시작의 평등. 근데 시작의 평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재산이라는 게 있기 평등에 때문에. 그 예. 우전님, 평등의 반대 개념으로 계급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급이 이게 존재함으로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전님하고 저하고는 계급이 있나요? 우전님은 계급은 항상, 없지만 선생님이 그쵸? 저보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른이시니까 우전님 스스로가 계급을 타파하자라고 얘기한다면 평등을 주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선생님과 저는 계급의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저보다 어른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암묵적인 룰인 게 있기 때문에 저보다 선생님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장유유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이의 그 계급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계급이 서로 될 간에 수도 있는 아까도 거죠,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계급은 이미 존중, 존경의 표현이 없어요. 이미 따라야 돼요. 존중, 존경이 강제적인 표현이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등의 반대말이 계급이라면서요. 제가 방금 전에 이 평등의 나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반대적인 그러니까 개념을 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계급이 있으므로 평등하지 못하다. 뭐 그러니까 제가 나라는 계속 잘못된 논리를 이상하게 펼치고 물고 있나요? 늘어지네. 우린 공산주의 그래서 싫어. 제가 아까 전부터 민주주의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자꾸 공산주의 찬양하니? 그 좋은 공산 국가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계급이 어, 없어지는 사회, 평등한 사회, 잘못된 논리인가요? 계급이 없어지는 사회. 글쎄요, 잘못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계급을 인정해버림으로 평등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쉽게 다만, 말씀드리면은 기업으로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기업에도 각종 직급이 있는데 그것도 그 계급이지 않습니까? 군대에도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계급에 따라서 실무진에 대한 능력이 얼만큼이 되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임이랑 팀장이랑, 아니, 그러니까 주임이랑 팀장이랑 계급을 놓게 되면은 팀장도 엄청 오래된 사람은 아니겠지만 주임보다는 능률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고, 그죠? 더 오래 다닌 사람이고, 그럼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겠죠. 그럼 만약에 본인들 말대로 계급이 없고 평등 사회다, 수평적인 만약에 조직 문화만 있다, 그러면 팀장이나 주임이나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뭐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대우가 같아야 그러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권위가 있어요. 나보다 이 회사 생활을 오래 했으므로 그 사람을 존중, 존경하는 표현 자체가 있지만 존중, 존경 자체가 계급일 수는 없어요. 나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므로. 그래서 평등입니다. 근데 계급이 정해지는 순간 영원히 나는 그 계급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자, 이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저랑 동기예요. 선생님이랑 저랑 동기고 같이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능률이 안 좋아가지고 급여가 딱 거기에서 말해준 만큼만 받는데 우리가 내년에 연봉 협상을 받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높게 쳐줬어요. 근데 선생님은 별로 높게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들이 비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선생님이 알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불만이 있으신가요? 그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죠, 제가. 아니, 거봐요. 평등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동일적으로 입사했으니까 똑같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평등은 이상주의적이고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현실성이 없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보장되는 평등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다만 무조건적인 평등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공정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건 평등이에요. 그렇지만 승부가 났어요. 인정하는 것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존중 자체가 그 평등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정한 운동장에서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 이건 평등이죠. 근데 승부가 났어요. 그리고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도 평등이에요. 왜? 다음에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있으므로. 근데 이미 계급이 정해져 버리면 언제나 지는 사회. 이건 평등하지 않은 사회예요. 자, 그러면 나도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게 자, 평등한 그럼 사회인 거죠. 보겠습니다. 예, 운동장 좋아요. 예, 우리가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할 건데 둘 다 똑같이 출발하고 거리도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신체 능력과 신체의 신장이 다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 얘랑 키 작으니까 나 얘보다 키 작으니까 얘 1초 있다가 출발하게 해주세요.
아예 평등해야 되잖아요. 아, 얘는 보폭이 이렇고 나는 이런데 불공평하잖아요. 이것도 평등이잖아요. 불평등 아닙니까, 이거? 네, 인정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무조건적인 얘기했지만 평등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야. 잠깐만요. 우전님. 나는 신체적인 능력은 우전님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전님은 신체적인 능력은 되게 뛰어난데 IQ가 50이야. 나는 150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부족함을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그보다 내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서로 간에 인정할 때 평등인 거죠. 근데 서로 간에 신체적인 능력이므로 내가 너를 지배할 수 있어. 평등 아니죠. 근데 너는 신체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지만 나는 너보다 머리가 뛰어나.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나보다 더 우월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할 때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 오로지 그냥 뭐 UFC에서 나는 너보다 싸움을 잘해.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나하고 이미 평등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평등하지 못해요. 이미. 예, 이 우정님이 사장님, 그 오히려 혹시,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그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화장실만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소변 좀, 예. 다녀오십시오. 평등의 조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서로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할 때 서로 평등한 사회가 이러는 거지. 이미 고정관념으로 너는 나보다 좀 약간 좀 뭐 저급하고 나보다 좀 떨어져. 라는 순간 계급주의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평등한 사회일까요? 이미 계급을 정해놨는데 어떻게 평등해요? 서로가 서로 간을 인정하면서 내가 너보다도 못한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뭐 내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네,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아, 쌀 있지만, 뻔했네. 아, 죽는 줄 어, 알았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높고 낮음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평균치가 이어졌을 때 서로 인정하는 사회. 그럼 서로 평등 아닌가요? 너도 나도 서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고 누구를 갖다가 나보다 못난 존재야라고 규정하는 순간 계급 사회예요. 평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평등하게 가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길 바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군대에서도 계급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계급을 두는 것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 체계나 제도를 만들어 놔요.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서만큼은 나름대로 계급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그러니까 불평등한 그러니까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질서라는 제도라는 법이라는 네. 게 그 사람과의 나와의 간격을 조금은 좁혀줄 수 있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은 평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회.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법치주의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제도를 존중하고. 아니, 존중하는 게 평등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평등. 그리고 뭐 조금씩은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도 생겨나고요. 그죠? 그것도 평등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떤지, 얼굴은 누군지, 경력은 어떤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아예 모르고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그렇죠, 그렇죠. 채용이라는 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등이 적용되는 곳, 평등이 필요한 곳은 있지만 무조건적인 평등은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싸이앵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대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 내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앞서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적용되기에 앞서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허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냥 어떤 분야에서만큼은 평등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저는 그 우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논리라고 봅니다. 힘이, 그러니까 힘이 그 계급을 나누는 UFC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걸 평등할 수가 없죠. 힘의 우월성을 누군가는 지니고 있고 기술의 우월성을 누군가 지니고 있어요. 배우고 느끼고 그 노력해서 얻은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평등한 조건의 하에서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평등한 거죠. 근데 항상 쟤는 나한테는 절대 못 이겨. 이게 평등한 사회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모두가 똑같은 과정 내에서 태어나요. 근데 생김새가 달라요. 누구는 너무 잘생겨서 부럽고 누구는 너무 이뻐서 부러워요. 내 얼굴은 너무 못생겼어. 그럼 태어나자마자 평등하지 못한 거네요. 아니죠. 그 우전님이 저보다 잘생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고추가 커요. 아이,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선생님, 몰라 이거예요. 혹시나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는 우전님은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예, 아무튼. 우전님은 항상 나보다 깜짝 놀랐네, 우월하다. 갑자기. 그러니까 우전님이 나보다 항상 우월해요. 그 아니라고 생각할 때 평등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전님은 네. 나보다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전님은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계급주의적인 사회.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생겼어. 라는 걸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회. 이미 계급이에요. 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헌법이라는 기준 하에서 평등하게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고,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에 2027년의 대한민국은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간격이 좀 좁혀졌으면 하는 사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평등을 위한 사회가 돼야 되는. 이미 평등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선생님, 우리가 추구하는 평등이, 건 평등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평등이, 이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 바라보고 정말 평등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게 되면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 그죠? 아름다운 말. 차별화되지 않고 모두가 저 행복할 대화 수 있는 좀 말. 껴들어도 되나요? 뭔 개똥 같은 말을 논리도 없이 네. 그러니까 근데, 싸질러요. 그걸 이상이라고 누군가는 느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그러니까 평등하진 않지만 평등에 가까워지는 사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사회를 꾸려나가려고 하지 않나요? 항상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종,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배계급.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엔 노예였지만 나중에 지배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사회를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상은 거기에 있지 않나요? 음, 언제나 노예는 항상 노예여야 돼요. 그러지 않기 그러면,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니, 노예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사시면서? 그러니까 평등을 우전님이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상태라면 이미 그 우전님은 계급 사회를 갖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노예는 항상 노예, 지배계급은 항상 지배계급.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나가는 저는 제가 것보다는 노예지만 노예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 노예지만 전 내가 노예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회의 일 그러니까 구성원 하나로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 더 열심히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지? 이거예요, 왜 저는. 올라가려고 하세요? 그냥 아니, 계급 사회에 자본주의니까요. 내가 그만큼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요. 더 행복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가 그러니까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그러니까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너는 노예로 살아, 계속. 어떻게 이게 평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이런 계급 사회를 원하시나요?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다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회. 이게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자,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평등. 모두가 역전도 될 수 있고, 항상 긴장감에 팽팽감을 가지고 그래야 된다. 그래, 뭐, 흔히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로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기업은 독점적이니까요. 그죠? 미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독점적이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역전이 일어나거나 그러하지 않고 이제 항상 똑같은 기업들이 항상 선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바라보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평등은 좋은데 역전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데 과연 그렇게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러면 아마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좌파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부자들은 혹은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교육, 비싼 사교육을 통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에 나와가지고 엘리트 집안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까지 갖게 돼서 쭉 엘리트 코스를 밟고 본인들은 안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좋은 학교도 못 가서 뭐 성적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들어가가지고 중소기업 조소기업 들어가가지고 나는 뭐 더 이상 뭐 한평생 여기에서 썩어야 되는 그냥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만큼의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열심히 안 살았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평등만을 외치면서 아 나도 올라가고 싶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릴 때나 그랬던 거지. 전 진짜 열심히 안 살았어요,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고 남들은 내가 놀 시간에 내가 조금 쉴 시간에 남들은 더 열심히 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도 그 시간에 더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 누가 나라에서 너 양질의 학원 보내줄게 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사람들은 안 달라져요. 그냥 공부 안 하면 그만이니까. 저같이 이렇게 아니, 한심한 사람들도 옛날에는 놀았지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노예로 살 거냐?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거를 봐도 다른 방송의 플랫폼을 봐도 다른 직업을 봐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신분 상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고요. 내가 나중에 평상시에는 진짜 술 처마시고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던 인망새 새끼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튜브를 만약에 한다 쳤을 때 100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유튜버를 하더라도 그냥 땅바닥에 처박혀 있을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은 무조건 100만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적어도 땅바닥에 처박는 사람보다는 확률이 높을 겁니다. 지금 제가 우조님한테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해요. 네. 우조님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렇다 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갖다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0억을 누군가한테 받는 우조님이라기보다는 똑같은 공정한 경쟁을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구독자 1부터 시작한 사회 뭐 이런 걸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0억 갖고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뭐 적어도 그 10억은 아니더라도 어디서 뭐 한 1억, 2억 정도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주어져야 그 간극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우저님은 10억을 받아도 망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유, 어떤 맞죠, 사람은 맞죠, 맞죠. 그럴 수도 있죠. 10억도 네. 아니, 그러니까 단 1원도 투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저님을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때 평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저님은 지금 얘기하는 게 강남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항상 오라가 아니라 그 옛날에 뭐 섬에서 그 혼자서 그 뭐 EBS 보면서 공부했던 애가 강남의 학생을 이기는 사회. 이거 존재하면 안 되나요? 아니, 존재할 수 오히려 그걸 있죠. 부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존재할 수 그건. 있죠. 전라도에서 수능 1등 나왔다. 아유, 좋은 거죠. 칭찬해야죠. 그러니까 네. 어느 근데 정도는 아니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는 사다리가 좀 낮으면 낮을수록 평등한 사회라고 제가 느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10억을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아서 10억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투자가 없어서 0원부터 시작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마이너스부터 시작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쵸. 우리가 그걸 흔히 보게 되면은 그게 다 어디서 생깁니까? 누가 꽁으로 주나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시대에
성공한 삶을 열심히 살아서 모아놓은 돈에 있어서 그게 내려와서 상속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놀아가지고 생긴 돈들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보장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아래의 후손들까지도 받는 것인데 요거를 그냥 공짜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하러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기회를 박탈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사회.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의 대물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대물림해요. 왜? 그들에게 좀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평등하지 않아요. 이미.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부의 적어도 대물림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의 대물림이 억울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억울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선생님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제가 10억을 투자를 받아도 제가 망할 수가 있다고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그 아래의 후손에 누가 후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물려받은 자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너나 모르는 나나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출발선은 같으면 좋겠다.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니 생각은 좋다니까요. 저도 생각은 좋아요. 다만 그러니까 생각이 그게 좋다면 그것을 이 좋은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추구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미 한국의 우리는 지금의 사회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시작에 있는 평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를 적용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 좀 알려주실래요? 앞으로 부분해야 할 곳들과 혹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곳들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대학 교육까지 의무 교육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대학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이 없어갖고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 저는 이런 걸 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에요. 네, 근데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 교육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그들에게 고등학교까지는 아무리 부모를 잘못 땄던 내가 고아로 태어났던 부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사회. 이게 내 꿈꾸는 이게 잘못된 사회인가요? 아니죠. 잘못된 사회는 아니죠. 꿈은 꿀 수 있죠. 다만 현실과 동이 떨어진 생각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내가 돈이 없어요, 선생님. 잘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요. 만약 집도 못 살아. 집에서 대학 등록금 도와주지도 못한대요. 그럼 나는 시작부터 빚을 지면서 학자금 대출로 빚 생기고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뛰어나게 열심히 잘했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추천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둘째,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여러 활동을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고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누구는 알바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구는 전 부모 잘 그랬는데요.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회. 평등한가요? 아니, 이게 저는 불평등. 아니, 가장 그 큰 불평등을 느끼는 게 오히려 기회의 평등을 얘기를 했을 때,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가? 라고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선생님 뭐 먹고 기회마저도 싶을 때 평등하게 어떻게 주지 해요?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 만약에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 되죠? 그죠? 근데 네. 누군가는 잘 살지 못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수급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아, 그걸로 시켜 먹어도 돼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반면에 너무 필요해서 그 돈마저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치킨으로 비유를 해봤을 때, 외식으로 비유를 해봤을 때, 본인은 치킨 먹고 싶으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치킨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다만, 그러니까 우주님, 이미 사회적으로도 평등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수평적 문화도 회사인데 많아요. 중소기업들의 스타트업에도 엄청 많아졌어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꿈이나 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금융권에도 블라인드 채용해줘요. 지역 능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이거를 모든 곳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평등, 무지성인 평등이 돼가지고 모두에게 동일한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열심히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그 성적을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따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런단 말이죠. 내가 어느 정도 스펙이 있어야 이 회사에서 나의 이력을 보고 뽑아주고 말고를 하는 건데 처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이력서예요. 그 이력을 보고 하는 건데 만약에 블라인드 채용이 돼가지고 지방대에 나온 뭐 지방 전문대를 나온 학점이 그냥 C 플러스 D 나오는 애랑 서울대학교를 나온 A 플러스 많은 학생이랑 만약에 동일하게 갔는데 만약에 이 지방대가 뽑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의 효율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고요. 적용이 돼야 하는 시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 사회에 있어서는 평등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기회를 주자. 무조건 막자가 아니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기회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살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열심히 대부분 안 살았어요.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다고요. 남들 인생 부러워할 시간에 본인 열심히 하면 돼요. 안 그런다니까요. 인스타그램 쳐보고 남들 돈 많은 거 보면서 아이 씨부레고 난 인생 망했네. 아우 이 새끼는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모닝을 타고 다니네. 이러면서 그냥 비유만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가끔씩 보면서 느끼긴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내가 가진 수준 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에요.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될 수가 없을까라고 비교질만 하는 거는 오히려 그냥 본인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평등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본인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버리는 거라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랬죠. 제가 뭐 계급 사회에 이미 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저라고 다양한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생각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나도 평등했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기업 가고 싶다. 생각해봤다니까요. 근데 내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그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만큼의 가치에 있는 노력을 했는가? 남들만큼의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내 자신을 꾸짖을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변화에 대해서는 깔짝깔짝거리고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직접 바라보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한 만큼 했겠지라는 생각.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안 돼? 왜 나랑 똑같은 노력을 했을 거라는 그 생각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양질의 교육을 받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성적이. 그러니까 기회가 똑같이 와도 결국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게을러도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게을러도 자식이나 손녀나 손자나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거를 그들의 물려온 거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은 해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선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물려서 우리의 후손들한테 우리한테 왔을 때 세상이 좋아져 있겠습니까? 발전이 되어 있겠어요? 더디겠죠. 굉장히 젖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왔고 본인들의 이 자산의 증식과 혹은 미래에서 본인들 후손들한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고도성장화가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고도성장이 있음으로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적으로 좀 이제 양극화가 심해졌지만 거기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평등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해주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자라고 한다면 평등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죠? 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평등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말은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진짜 저도. 가끔씩 듣다 보면은 그런가 싶기도 해요. 근데 평등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평등을 적용을 할 거라면은 과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해줘야죠.
그럼 한번 볼까요? 평등, 말만 평등. 그러면 세금으로 보게 되면은 세율로 평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그 세율로 평등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어때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길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입니까? 아니거든요. 세금에 있어서 부자들은 이중과세 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서민들은. 평등이에요? 아니에요. 세율만 같은 것이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평등하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평등은 세상에서 적용될 수가 없어요. 부분적 평등은 가능하지만. 지금 이미 우조님이 거의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저를 교육하려고 하고 있고, 계몽시키려고 하고 있고, 아, 그거 안 설명을 되는 거 했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 저 그러니까 선생님 많이 알고 이해시키려고 있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반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막고 있는 게 우조님이 생각하는 평등입니까? 아니, 말을 잠깐 멈췄는데 말씀 안 하시길래 계속 이어서 한 거예요. 아니. 뭐, 저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인정하고, 저는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정도는 듣고 싶다라는 우전님의 생각이 있었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셨겠죠. 아, 근데 말을 반론할 멈췄다니까요. 기회를. 저 거짓말이 아니라 리플레이 한번 볼래요? 말 멈췄다니까요. 선생님 그냥 마이크 끄고 가만히 계시길래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적어도 끊어지고, 이거 반론을 좀 제기해 보세요라는 기회는 주실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결국에는 거의 10분 동안 그냥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 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니, 죄송합니다. 예. 뭐, 나쁜 말씀은 아니에요. 좋은 예. 말씀 해주셨는데, 적어도, 우조님의 의견이 저한테 그러니까 뭐, 동의하지 못하는 저에 대한 반론도 네.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조님이 왜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잘못된 평등의 가치관을 갖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하고 너는 들어. 나는 너를 계몽시킬 거야. 너를 교육시킬 거야. 너에게 설명을 할 거야. 제가 매뉴얼을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전님의 말씀에 반론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우전님의 평등은 저는 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을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결과의 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회만큼은 서로 간에 주어진 평등한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근데 이게 선생님 봐봐요. 가장 아, 듣겠습니다, 그게 좀 일단. 예, 문제인 것 듣겠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처음에 시작 지점 자체마저도 너는 이미 이거 말할 기회를 그러니까 주고 싶지 않아라는 이 편견 자체가 평등을 저해시키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이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뭐 그런 나름대로 그냥 고정관념, 뭐 그리고 편견 뭐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음. 근데 형님도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세금 열심히 내면서. 선생님은, 그러면 형님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때 본인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가 되십니까? 세상이 아니요, 평등하지 않아서. 너무 당연함을 후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당연함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대한민국 사회에 예. 살면서 나름대로 내가 노동에 충실했고, 그리고 남의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고, 법치주의 안에서, 제도 안에서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어요. 당연함이에요. 이건 잘한 게 아닙니다. 잘했다라고 누구한텐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이미 당연함을 실천한 사람이므로. 그렇지만 이 당연함이 너무 잘했어. 이런 사회는 원치 않아요. 음. 잘하는 사람은 당연함을 벗어난 사람이죠. 당연함을 끌고 가는 사람, 새로운 당연함을 만들어주는 사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인 거죠. 나는 그냥 여태까지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그 당연함을 실천했거든요. 그럼 내가 왜 잘한 거죠? 당연함이 왜 잘해야 돼요? 아니, 저는 그래서 잘했냐, 못했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지나온 삶을 보면서 혹시 후회가 되시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후회, 후회. 말씀드렸어요. 당연함이 후회가 될 수 없어요. 당연함이 잘함이 없듯이. 근데 아니, 어떻게 나름대로 당연합니까? 살아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뭐 일을 못 하신 분들은 본인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낸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일을 그러니까 열심히 세금을 하기 싫은데 본인이 시간 내 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든 냈을 것이고. 그죠? 그 당연함이 저는 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을 내고 싶은데 세금을 못 내는 사회가 아니라 세금을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연함이 모든 이 사회에 적용이 돼서 이 당연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평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너무 당연함을 실천하는 사회. 이게 평등 아닐까요? 근데 그 당연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못 누리게 하는 사회. 그리고 그걸 못하게 하는 사회. 이거는 평등하지 않은 사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이게 참 이게 제가 뭐, 안타까운 게 이게 뭔가 제가 의견을 좁히고 싶긴 했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네. 토론은 어차피 우전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상반된 의견이 만나는 게 토론이라서 예, 맞아요, 사실 맞아요. 뽑기는 쉽진 않죠. 예. 네, 피곤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좁히고 싶긴 했는데, 근데 제가 진짜 싸이형님 그 토론하는 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신도 알고 있고, 나쁜 분이 아니시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 이게 참 좁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래도 그래요. 조금은 다가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전님도 예. 뭐 진이 너의 생각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전님 말씀 조금은 이해가 가요. 요 좁혀진 거 아닌가요? 간극이? 아,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좁혀진 거죠. 뭐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평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또 토론하게 된다면 네. 요거보다는 좀 다른 주제로 그러니까 다른 평등이라는 생각 갖고 또 토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때는 좀 더 상반되지 않은 주제로 할 수도 있죠. 네. 다음에도 좀 기회를 좀 주세요. 아,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